간추려 쓴 주제별 일제 침탈사 2편 2장 일본의 명치유신과 문양호 사건. 조선의 사대 질서가 중국의 아편전쟁으로부터 변화를 겪기 시작한 것처럼 임난 이후까지도 유지되던 교린 질서는 그동안 쇄국으로 일관하던 일본이 미국 페리오의 무력 시위에 눌려 문호를 개방하고 고지어 왕정복고라는 명치유신을 단행하면서부터 일본은 왕을 황제로 호칭하고 조선을 낮추어 부르기 시작하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조선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도 대폭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그동안 스시마를 통해 하던 대조선 외교를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한다는 원칙하에서 열강의 조선 진출을 막는 데 노력하고 중국의 조선 개입을 차단한다는 외교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때부터 어쩌면 일본의 조선 침략의 음모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알론 역시 이 시기부터 요시다 쇼인이나 사이고 다카모리 같은 사람들에 의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명치유신을 통해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은 200여만 명의 무사계급이 불평불만 세력으로 성장할 것에 대비하여 조선 침략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인식이 급격하게 번져나갔던 것이다. 이럴 즈음 조선 또한 1873년 고종의 친정체제가 들어서면서부터 외교정책의 대전환점에 직면하게 되었다.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왕인의 치기네 하는 용어가 있는 서계를 지금까지는 북내부사가 거절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일본에서 보내온 서계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했다. 1874년 8월 고종은 어전회의를 열었다. 속마음으로는 서계를 받아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종의 이 뜻은 대신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선의 거절을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은 자신들이 미국에 의해 강압으로 문호를 개방했던 역사적 경험을 그대로 원용하여 문양호 사건을 일으켰다. 문양호는 1875년 5월 처음에는 부산에서 무력 시위를 하다가 9월에는 강화도에 상륙하여 약탈과 살육을 자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강화도 사건 또는 문양호 사건으로 불리우는 것이다. 조선 침탈의 서곡인 셈이다. 이 사건 이후 곧바로 조선과 일본 간에는 수호조약을 위한 교섭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중국과 접촉하면서 조선이 중국의 속방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을 집요하게 추구하였다. 중국의 개입을 사자듯 차단하기 위해서였던 것은 물론이다. 아직까지 외국과의 조약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조선에서는 일일이 중국에 물어 외국과의 관계를 조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당시 중국의 북양 대신으로 외국과의 교섭 업무를 도맡아 하던 이용장에게 물었다. 그러자 이용장은 연일 방화론 즉 일본을 우방으로 하여 러시아의 남재를 견제하자는 생각에서 조일 간의 수호조약 지결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용장은 러시아의 남진 정책에 대한 위기의식은 있었으나 일본의 야심에 대한 경각심은 느끼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1876년 2월 강화도 조약은 맺어졌고 그 제1과는 이렇게 시작된다.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이렇게 중국의 개입을 완전하게 차단하고 나서 일본은 조선의 항해와 지도 작성권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일본인에 대한 치외법권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에 있는 조선인의 치외법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일본은 이 조약 하나만으로 차후 조선을 침략할 수 있는 근거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다. 그러나 누구도 그 조약이 지니고 있는 함의를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서양과의 조약 문제를 다룬 경험이 있는 이용장까지도 재래식의 조공체제가 서양식의 조약에 의해 침해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용장도 훗날의 조일 간의 조약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였는지 1880년 미국의 슈펠트 제독을 중국으로 불러 조미수호 조약 지결을 추선하면서 조선은 오랫동안 중국의 속방이었다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 측 대표인 김윤식과 오윤중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미국의 슈펠트가 오히려 반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조선이 중국의 속방이라면 구태여 조선과 통상조약을 맺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다. 오랫동안의 협상에도 미중 간에 타협이 되지 않은 채로 그들은 천진에서 조약의 초안을 가지고 조선으로 와서 1882년 조약을 맺게 되었다. 이런 저간의 경과를 보면 통상조약의 주체는 처음부터 중국과 미국이었던 것이고 조선은 객이었다. 이후 조선은 그동안 금수로 여겼던 영국 독일과도 차례로 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중국은 5월 22일에 맺은 조미 간의 조약에서 조선이 속방 관계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한 것이 모내 아쉬웠던지 같은 달 협의하기 시작한 조총간의 통상장정에는 조선이 청의 속방 관계임을 반드시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고집하기 시작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도 하였다.
근대 서양 공법상의 주권이나 독립이라는 개념과는 전혀 관계없는 동양의 전통적인 사대, 즉 예법상의 관계를 서양 공법상의 속국인 것처럼 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이다. 결국 그해 10월 조총수륙 상민무역장정을 체결할 때에는 조선이 중국의 속방임을 밝히고서야 협의가 끝났다. 그를 확인시키기 위해 중국은 조약에서 조선국왕을 중국의 북양 대신과 동격인 것처럼 하면서 조선이 중국의 속방임을 세계에 알려 배타적 독점권을 가지려 했던 것이다. 김중희 초대 환경부 장관